허약하다는 것. 그럼 실하게 생겼다. 실하다는 좋은 것일까요? 한약은 보약과 같은 말일까요?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짱이지 한의학입니다. 짱이지 한의학 시작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짓는 한약은 보약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기운이 없다, 몸이 허해져서 약을 지으러 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과연 허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약은 보약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연 한약은 보약과 같은 말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약하다는 것, 허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 허로문에 5로 6국 7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기가 소모되고 허약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표현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력의 저하부터 시작해서 기능의 저하,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오래된다면 신체적 변화, 그 신체의 붕괴로 나타나는 것을 단계별로 표현한 것입니다. 허로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허약해졌다는 것이고요. 로라는 것은 과로에 로자가 들어가죠. 힘쓸 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노심초사할 때 그 앞에 두음 법칙에 의해서 노가 됐지만 로입니다. 힘쓸 로인데 마음을 너무 썼다는 거예요. 노심초사. 여기에도 로가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본인이 가진 에너지 이상을 투입해서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사람은 견딥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허로라는 것이고요.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자도 피곤하다, 그리고 해독이 안 되는 것 같다, 몸에 뭔가 독소가 쌓인 것 같다, 또 숨이 차다, 성기능이 약해졌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정말로 몸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보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허하다의 반대는 뭐죠? 실하답니다. 그럼 실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실하다는 것은 그럼 과연 좋은 것일까요? 한의학에서 봤을 때 허와 실은 이제 대비가 되는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실하다는 것도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문헌에 보면 허하다는 것은 정기가 허해졌다는 것이고요, 실하다는 것은 사기가 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기라는 것은 나쁜 기운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풍환서습조화라고 하는데, 추운 기운, 습한 기운, 더운 기운, 바람, 이런 것들의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몸이 상하는 것을 이제 실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순환이나 몸의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어혈이나 담음도 이것이 오래되면 병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실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약에는 실할 때 쓰는 한약도 있습니다. 감기, 다이어트, 해독 한약도 있고요. 어혈이나 담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들도 이런 보하는 약이 아니라 덜어내고 씻어내는 이런 한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그 실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잘 치료를 하는 것이 한약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자궁근종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자궁근종도 종양이잖아요. 양성종양, 혹인데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한약도 있고요. 위장이 꽉 채였을 때 그것을 내려주는 한약도 있습니다. 이것도 허할 때 먹는 것이 아니라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이런 한약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약은 허할 때도 먹지만 이런 급성 질환, 열성 질환에 쓰는 한약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약화되는 쪽이 있고요, 나쁜 기운이 너무 왕성해지는, 그래서 병이 되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때는 채워주고
어떤 때는 비워주는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한의학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그 병원에서 검사상으로 진단되기 이전에 질병 이전에 기능의 허약 단계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한약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몸이 허해졌다고 느낄 때, 내 몸이 전과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이럴 때 한의원을 찾아주십시오.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증상이 생길 때, 뭐 두통이라든지 위장병이라든지 또는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병원에서 진단될 때는 이미 좀 많이 진행된 경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기 이전에 몸이 허하지 않더라도 한약을 통해서 이런 넘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덜어내는 이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2가지 정도 유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리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데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 병에 물을 담을 때 꽉 채울 수가 없겠죠. 낮아진 쪽으로 물이 흘러내릴 것이고요. 그 깨져나간 만큼은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의 뭐 건강 상태를 저희가 맥으로 판단하지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비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오래되면 돌고 돌아서 심장, 간장, 폐, 콩파 이런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체력 상태나 면역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이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어느 한 군데라도 치우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병이 깊어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체질별로 어떤 음식이 좋다. 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먹으면 어디에 좋다. 이런 말들이 이제 떠돌면서 건강 관리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칫하면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음식이나 어떤 한약재를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든지 남이 그걸 먹고 좋아졌으니까 나도 좋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해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소음인이니까 무언만 먹어야 돼, 나는 소양인이니까 뭘 먹으면 안 돼, 저는 이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인체에 가장 해가 적다고 해서 선택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어서 정말 좋다, 뭘 먹으면 정말 이건 독이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음식 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런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편식하거나 가공식품을 먹는 대신에 뭐 제철에 나는 건강식으로 골고루 영양소의 분포를 고려하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식이다. 나는 뭐만 먹겠다, 뭐는 안 먹겠다, 이것보다는 건강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과로, 노심초사, 이 2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이게 허로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체력과 에너지 이상의 무언가를 어디에 투입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자, 우리 요새 이제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만병의 근원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요것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히 일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했을 때 건강은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